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6일 동안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던 부산에서 첫 의료진 감염 등 2명의 추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부녀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에 대비해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류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에선 오늘 2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누적 확진 환자가 129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2일 부활절을 맞아 강서구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한 58살 A씨와 대구 요양병원에서 옮겨온 확진 환자가 입원한 병동에서 근무하는 부산의료원 간호사이자 A씨의 딸인 25살 B씨입니다. 부산에서 확진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감염된 건 B씨가 처음입니다. 해외 입국자 등을 제외하면 지난달 24일 이후 26일 동안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던 부산에서 감염 종료를 불과 이틀 앞두고 지역사회 확진 환자가 나온 겁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부활절 부산 지역 교회 1,756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952곳에서 예배를 진행했는데 A씨가 참석한 교회에서도 신도 160여 명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에 따르겠지만 부산 교회 예배 참여자 중에서 한 명이 확진 판정받은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교육청은 A씨가 모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인 사실을 파악해 A씨가 근무하는 학교와 예배에 참석한 교회를 즉각 폐쇄하고 교직원들과 예배 참석자에 대한 자가격리와 함께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B씨가 일하는 부산의료원에 대해선 외래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와 의료진 등 밀접 접촉자 157명을 격리해 부분 코호트 조치를 내렸습니다. 두 분 다 부산의료원이라는 곳과 교회라는 어떤 집단과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집단에서의 추가 발생 여부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감염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희가 역학조사가 진행되어야. 이번 지역사회 확진 환자 발생이 온천교회와 같은 집단 감염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방역당국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부산 택시 노사가 코로나19로 인해 낮췄던 산업금을 석 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부산 택시 노사는 산업금 조정 협상을 벌여 지난달 10만 5천 원이던 산업금을 이번 달 11만 2,500원, 다음 달 13만 3,500원으로 올린 뒤 오는 6월엔 기존 산업금 15만 3천 원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택시 노사는 인하된 산업금에 대해 이달 초 재조정에 나섰지만 사측이 제시한 2만 원 인상안을 노조가 거부하면서 결렬됐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부산의 당선인들을 보면 그동안 공공연하게 차기 부산시장 출마를 공언해온 인물들이 많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탄탄한 지지 기반과 인지도를 갖춘 정치인들인데요. 바로 직전 시장인 서병수 당선인까지 후보군에 가세하면서 차기 부산시장 선거 구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부산 미래통합당. 통합당 당선인 15명 가운데 3선 이상 중진급만 6명인데 눈에 띄는 부분은 이들 중 상당수가 자천타천으로 부산시장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2년 전 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실패한 서병수 당선인은 민선 6기 시절 못다 이룬 부산시정을 완성하겠다며 벼르고 있고 민선 6기 부산시장으로서 저는 우리 부산이 경남과 울산을 아우르는 인구 1,000만의 동남 메갈로폴리스 기반을 닦아왔습니다. 3선 국회의원이 되면 부산시장에 도전하겠다던 장제원 당선인도 시장 출마 공약을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기에 5선 의원이 된 조경태 당선인도 지역구에서의 탄탄한 지지 기반을 무기로 부산시장 출마의 야심을 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도 3명 모두 부산시장 후보군에 포함됩니다. 평소 부산시장 출마 의지를 숨기지 않았던 박재호 당선인은 전국적 인지도의 이현주 후보를 꺾으면서 더욱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부산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세계적인 뭔가로 만들어내야
우리는 자꾸만 서울하고의 경쟁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볼 때 그거보다는 국제적인 도시하고 경쟁하는 부산을 낸 거죠. 지역구인 서부산은 물론 동부산에서도 상당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는 최인호 당선인도 유력한 차기 부산시장 후보 중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40대의 젊음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부산에서 기반을 넓히고 있는 전재수 당선인도 시장 후보군에서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3선 연임을 마무리하고 2년 뒤 임기가 끝나는 오규석 기장군수까지 부산시장 선거에 뛰어들 경우 판세는 한층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차기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현재 부산의 경제 상황과 시민들 살림살이가 녹록하지 않다는 것. 여당이 압승을 거둔 중앙 정가와 달리 야당의 승리로 여소야대가 된 부산의 미래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줍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하수관 공사는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공사였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급공사 안전은 지자체가 직접 관리하라며 전용 매뉴얼까지 만들어 배포했지만 안전 불감증 여전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작업자 3명이 3m 아래 매설된 하수관 속에서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졌습니다. 해당 공사는 부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였지만 작업 전 안전교육이나 환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수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 같은 관급 공사에서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전용 매뉴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200장 분량의 매뉴얼에는 맨홀 작업이 핵심 사례로 제시되었는데 특히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지속적인 환기, 구조 때 안전장비 착용과 같은 3대 수칙 등 지자체가 주기적으로 안전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에서 이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그냥 수행하는 공사에서 사망사고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가지고는 조금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부산시는 분기별로 공사업체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 안전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아닌 기존처럼 책임 감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매뉴얼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이 우리는 그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단이 상주를 하면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지도 점검도 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에 있어서는 외부인 감독이 아닌 지자체의 직접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게 매뉴얼의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지자체 발주 공사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감리랑은 상관없이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라 이런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자체 발주 사업장에서 숨진 노동자들은 70여 명,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7%입니다. 올해 1월부터 이른바 김용균법이 시행되면서 발주처에도 사고의 책임을 묻도록 했지만 5년 전 발주한 이번 공사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부산시는 법적 책임을 피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삼정더파크가 6년 만에 결국 문을 닫습니다. 지난 2014년 4월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부산시가 동물원 매수 의무를 거부하면서 오는 24일까지만 운영한 뒤 폐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차례 시공사가 바뀌고 공사가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문을 연 삼정더파크는 그동안 적자 운영과 불법 준공 승인, 주차장 운영권 특혜 시비 등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동서고가로 사상방향 개금 방음터널 입구에서 20대 A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앞서가던 다른 차량 석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긴급 복구 작업을 위해 한 개 차로를 통제해 1km 구간이 정체를 빚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돼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북구 덕천동의 한 목욕탕 주차장에서 목욕탕 직원 60대 A씨가 손님의 승용차를 후진하다 맞은편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미용실 업주 60대 B씨가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미용실 출입문이 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 상태로 차를 경사로로 옮기다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